퇴직은 종종 하나의 이정표로 여겨진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박수를 받고 명예롭게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고 아침 햇살을 여유롭게 맞이하며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장면을 꿈꾼다. 그러나 그 기대 뒤에는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소득이 끊긴 노후의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존의 또 다른 출발점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은 곧 고통의 이름이 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년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 은행원 김정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지점장을 끝으로 40에 가까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물러났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은퇴를 맞이했다.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여유를 누렸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결혼 비용, 의료비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예금이 줄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고민 끝에 김 씨는 택배 물류센터의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낮에는 운송 박스를 나르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그는 은행에서는 지시만 하면 움직였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득도 생기지 않는다며 씁쓸한 현실을 털어놓았다. 김 씨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노동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58세 여성 이경숙 씨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퇴직 후를 준비했다고 믿었다. 매달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고 자그마한 빌라 한 채도 있어 노후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연금은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고 집 한 채는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됐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까지 진단받으면서 의료비는 급증했고 그간 관심 없었던 노후 의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다. 결국 이 씨는 경로당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식생활을 조절하고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한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시험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제조업체에서 평생 기술직으로 일했던 62세의 박준길 씨다. 그는 회사 내 기술장으로 퇴직하며 평생 몸으로 일해온 자신에게 드디어 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예상 밖의 지출이 시작됐다. 작은 전셋집에서 살아가며 아끼고 또 아꼈지만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동네 편의점에 찾아갔지만 나이 때문에 단번에 거절당했고 몇 차례 면접에서도 번번이 낙방했다. 그는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을 땐 마음이 무너진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공사장 허드렛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박 씨는 말한다. 젊었을 땐 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와서 쉬는 건 공포다. 소득이 없는 노후는 진짜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이처럼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퇴직은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 축이 무너지는 일이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나 공동체의 울타리가 노후를 보장해 주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중장년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현실에서 퇴직은 노동에서의 해방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노동으로의 이행이 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은퇴 전까지 이 변화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을 떠난 순간부터 지출은 줄지 않는데 수입은 급감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 괴리 속에서 수많은 중장년이 적응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공적연금 외에도 임대 수익, 금융투자, 재취업 가능성 등 다양한 경로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을 넘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건강과 인간관계는 소득 이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삶, 외롭지 않은 일상은 곧 지출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 된다. 우리는 퇴직이라는 단어의 해방과 여유를 떠올리지만 현실은 생존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에 이제 은퇴는 개인의 전면적 준비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됐다. 소득이 없는 노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빈 지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야. 당신 삶의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일 뿐이다.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는 아직도 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출 것 같고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삶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고되며 생각보다 외롭다는 겁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경제 성장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는 그 공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의 역할로 정체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만난 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대체로 여유가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쌓아놓은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꽤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생각보다 금방 휘발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입이 없는 삶을 몇 달만 지속해보면 체감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요. 특히 퇴직 후 생활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과 가족입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몸과 예상치 못한 가족 내 돌봄 책임이 등장하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이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은퇴한 본인의 삶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때부터 쉬기 위해 은퇴했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득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은퇴 후 최소한 20년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노후 시뮬레이션 부족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계획이 없으면 더 망가집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고정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준비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는 일피곤함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일을 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소득도 유지됩니다. 문제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일할 자리가 많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업무 경험과 기술, 네트워크를 쌓아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를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은 예상보다 더 뼈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 구조, 둘째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셋째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독립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수입의 다변화입니다. 월급 외에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제작 혹은 컨설팅 형태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이런 가능성을 꾸준히 탐색하고 실험해보는 자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장이 있으니. 그 실패는 안전한 실패입니다. 은퇴 후에는 그 실패조차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유 있을 때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이 무너집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걷기, 체중 조절, 금주, 금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자산을 구축하라고 강조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등과의 지속적인 연결이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일은 그만둘 수 있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은퇴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조용히 소득이 끊긴 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목소리는 모두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은퇴를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은퇴 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기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수록 더 절박하게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